안녕하십니까, 카인톡TV 유준입니다. 김남희입니다. 네, 오늘 찍을 차량은 2015년식 벤츠 CLS 400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인디오더로 또 몇 가지가 추가된 차량이에요. 저희가 이 차량 외부 내부 직접 운전까지 할 예정이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는 카인톡TV 채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아직 누르시지 않으셨어요? 빨리 눌러주세요. 이 차량 외부 먼저 살펴보면, 외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AMG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릴도 좀 달라요. 기존에는 이 가운데 라인이 두 줄로 되어 있다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 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릴이 또 다이아몬드 그릴이라고 해서 은색으로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또 웅장해 보이고 약간 좀 스포티한 느낌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엠블럼 자체가 또 이렇게 굴곡져 있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스포티함을 더 강하게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AMG 범퍼가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밑에 자체도 또 에어 커튼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웅장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차량이 훨씬 더 날카롭다, 그리고 우아하다 라는 느낌이 좀 드는 전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가 인텔리전트 LED라고 해서 이제 지능형으로 해서 앞에 불빛이 세지면 저절로 좀 낮춰지고, 그 다음에 뭐 장애물이 생기면 좀 벌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더 멀리 비추는, 그러니까 좀 지능형으로 이 헤드램프가 지 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고급지신다고 해야 되나? 멋있다고 해야 되나?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멋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는 뭐 전형적인 벤츠의 모습이죠. 또 삼각뼈가 크게 또 들어가 있으니까. 어때? 전면에 너가 봤을 때? 일단 한마디로 너무 되게 차가 새끈하잖아요. 오자마자 둘 다 막 우와 막 이러면서 AMG 모델이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범퍼에 그 크롬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맞아요. 광광광한 느낌도 있는데 그 아까 시동 켜는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시동 끄니까 헤드램프 눈들이 진짜 움직이지. 약간 살아있는 제규어처럼 맞아, 진짜 맞아. 막 이러면서 부리부리해지는데 너무 차의 첫인상이 너무 섹시해요. 확 반한 느낌? 예. 전면에서도 이미 좀 반하는데,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측면에 맞아요. 와서 이제 또 제대로 된 라인이.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 사실 이 쿠페형 세단은 벤츠 CLS가 시초였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우디 A7 들어오고, 그 다음에 BMW 6 시리즈가 들어오고 했는데, 사실 원조는 어쨌든 이기지를 맞아요. 못해. 그래서 이 뒤쪽에 루프라인 자체가 워낙 또 이렇게 깎이면서 쿠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도 멋스럽고, 진짜 나는 이 차량을 보면 우아하다는 생각이 너무 잘 들어. 반했어요. 우아해. 그리고 휠 자체도 AMG 힐이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휠 자체도 차량급에 비해서도 크게 느껴지고, 역시나 너무 멋있다. 그래서 옆에가 내가 보기에는 이 차의 거의 끝판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후면으로 오게 되면은, 후면 같은 경우도 좀 얄쌍해. 후면도 뒤가 좀 깎였어. 같이 깎이면서 얄쌍하면서, 그 다음에 양쪽에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와이드하고 넓어 보여. 그리고 리어 램프의 모양이 불꽃 모양 같거든? 그래서 좀 뭔가 열정적인 그런 느낌을 좀 받는 뒷모습이에서,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가 얄쌍하고 우아한데, 맞아요. 또 날렵한데, 또 차 자체는 작지 않아. 차가 또 커. 그래서 좀, 이 외부의 진짜 이 디자인은 거의 끝판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자가 봤을 때도 좀 반할만해? 그럼요. 앞에만 했을 때도 아까 무슨 진짜 동물 한 마리가 이렇게 야생의 동물 달려듯하는 그렇게 멋있는 느낌을 줬잖아요. 근데 옆은 또 수려하지. 근데 끝에까지 그 리어램프 감성까지 이쁘단 말이에요. 마감까지 이뻐. 전면부터 측면부터 후면까지 차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도 감탄을 계속했단 말이야. 엄청 예쁜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은색이야. 사실 은색이 맞아. 이렇게 멋있었나라는 맞아.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차가, 은색을 별로 좋아할 나이도 아닌데. 난 사실 은색 별로 안 좋아하거든. 흰색이나 검정 그 색을 좋아하는 차주인데, 이 차는 은색이 너무 찰떡궁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무조건 은색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희한하게 은색이 너무나도 잘 어울렸던 차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외부는 여기서 마치고 내부 들어와 볼게요. 내부를 딱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거 인디오더 차량이라고 했잖아요. 이 차주가 뭘 인디오더를 했냐면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시트. 이 브라운 시트가 없대요, 원래는. 그리고 지금 앞쪽에도 이 브라운으로 가죽 마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워. 진짜. 그리고 지금 도어 쪽이나 그 다음에 앞에 센터 펜시아 쪽에 그 알루미늄 크롬으로 은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고급감을 높이는 데에도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브라운 시트와 브라운 가죽이 눈에 확 들어오고, 두 번째는 화려한 이 은색의 크롬과 알루미늄의 조화가 너무나도 눈에 잘 들어오고, 세 번째는 디컷 핸들. 확실히
AMG 스타일의 또 CLS 달리는 쿠페형의 세단은 이 디커 핸들이 또 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스포티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 디커 핸들이 또 굉장히 멋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앞쪽의 센터 펜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 올드하다는 얘기들도 많아. 실제로 봤을 때 좀 이 뭐 버튼, 이 전화번호 누르는 그런 버튼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너무 올드하지 않냐. 사실 최근에 나온 벤츠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화려하잖아. 이 클래스 같은 데도 보면은 모니터랑 계기판도 쫙 연결이 되면서 그 다음에 앰비언트 들어가 있고 뭐 그 버튼이나 이런 그 마감들 자체들이 너무 고급스러운데, 얘는 사실 조금 그런 올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 여기도 시안성이 되게 약하지 않아요? 그 은색에다가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이렇게 빛 반사되면 잘 안 보여.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약간씩. 버튼들도 좀 너무 좀 작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들이 얘기는 나오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이 디자인 자체는 사실 좀 괜찮았어. 지금이 너무 이제 벤츠가 너무나도 화려하게 나오다 보니까 맞아. 비교가 돼서 올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 자체는 그래도 상당히 고급지고 괜찮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상에 나는 나쁘진 않다라고 봐. 이 차량 옵션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그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에 또 고맙게도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어. 사실 수입차가 통풍 시트에 되게 인색하잖아. 맞아. 근데 이 차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가 지금 3개까지가 되는데 운전석뿐만이 아니고 특이하게 조수석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조수석도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특이하면서도 또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래. 그 다음에 지금 이 차량은 달리는 차량답게 패드 시프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게끔 또 모드 전환도 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서스가 에어서스야. 그러다 보니까 에어서스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또 버튼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좀 더 스포티하게 운행을 할 거다면 서스를 낮춰갖고 좀 더 타이트하게 묶을 수 있게끔 들어가 있는 부분이 또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인디오도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피커인데, 이 차량에 이제 하만 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 하만 카돈의 스피커가 우리가 노래 들어봤을 때에도 유명하잖아요. 끝장났지. 네. 진짜 이거는 뭐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 진짜 끝장났어.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인디오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천장 같은 경우도 재질은 뭐 일반 천재질이야. 스웨이드 재질은 아니지만 블랙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또 이 부분도 약간 더 좀 더 고급스럽고, 우리 옛날에 E클래스 쿠페 차량 했을 때 그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 2열 공간 가볼게요. 2열 공간으로 가게 되면 조금 생각보다 좀 좁아. 많이 좁아요. 확실히 쿠페형이라서 좀 깎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헤드도 근데 또 그렇고. 밖에서는 그렇게 안 작아 보였거든요. 차 자체는 사실 크거든. 근데 앉았더니 역시나 좀 그래도 쿠페형이구나. 근데 2열 공간은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이거는 5인승이 아닌 4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가운데에 또 이제 수납 공간이 또 차지하고 있어서, 저긴 되게 넓어서 좋았어. 그래서 수납 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은 거는 좋은데, 이제 패밀리 차량으로서 아빠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또 단점이지. 그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뒷자리도 좀 넓진 않고 좁은 감이 좀 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넓더라고. 그래서 골프백을 넣었을 때는 2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어때? 전체적으로 너가 봤을 때 내부는? 일단 화려함으로 압도하는 차인데 지금 CLS 차량이잖아요. 일단 달리는 재미를 주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고급스러움도 갖고 있고, 달려봐야 이제 얘의 본가를 본 그 가치를 알긴 하겠지만, 일단 요 인디오 차량이라는 요 메리트가 되게 설레네. 그치. 타니까 약간 딱 이렇게 뭔가 커스터마이징 된 듯한 딱 나만을 위해서 준비된 듯한 이 느낌이 약간 타기 전부터 벌써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근데 브라운 색깔이 약간 밝은 브라운이잖아. 잘 받아. 그러다 보니까 스티치도 또 흰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브라운이 좀 약간 노티 난다, 나이 들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라이트 베이지 하는데, 같아요. 이게 좀 색깔 자체도 잘 선택했고, 오히려 여자들이 봤을 때도 좀 너무 예뻐. 꼬시기 좋은? 여자들 꼬시기 좋은 형태로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탐난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중요한 거는 또 이 차량 또 타봐야 되잖아, 우리가. 얼마만큼 또 잘 나가고 또 얼마만큼 또 잘 서는지에 대해서 타는 게 중요하니까 저희가 운전하는 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에 스펙 먼저 확인할게요. 스펙 큐! 2015년식 벤츠 CLS 400 모델입니다. 2996cc 가솔린 연료, 자동 7단 변속기 사용, 출력은 333, 토크 48.9, 연비 10, 휠베이스 2875, 공차 중량 1805, 가격은 9,99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스펙을 보면 마력이 일단 300마력이 넘어. 그리고 무게는 오히려 2톤도 안 넘고,
180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충분한 재미를 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되는데 한번 운전해 볼게요. 예,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첫 느낌 자체는 가벼워요. 역시나 차 나가는 것 자체가 마력수도 있고 토커도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가볍게 잘 나가는데, 근데 또 하체에서 느껴지는 묵직함 자체는 또 그대로 또 전달이 돼요. 그럼에도 경쾌하게 잘 치고 나가는데 그 한 박자 좀 느린 듯한 느낌이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벤츠 자체가 좀 뭐랄까 너무나도 빠르게 달리면은 위험하다 보니까 초반에 약간 굼뜨게 시작하게끔 해서 변속 자체도 2단부터 시작을 하게끔 만들어놨어. 그러다 보니까 이 나가는 것 자체가 엄청 바로바로 딱딱 치고 나간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뭐랄까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좀 잘 나간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도 상당히 조용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소음 측정을 했을 때 한 4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체감적으로도 조용하다 보니까 느낌 자체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땠어? 옆에서 타면 조수석은? 정숙해요 진짜. 가솔린 차라서 기존에 갖고 있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얘가 소음을 잘 잡아주네. 생각보다 막 엄청 무거운 차량이 아니어가지고 뭐 얼만큼 막아주겠었는데 노면 소음도 되게 적은 것 같아. 그래서 가솔린이다 보니까 진동도 확실히 덜 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거의 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첫 느낌 자체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면 시야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 시트 포지션을 정해 놓고서는 운전을 하는데 이 룸미러 자체가 생각보다 크고 두꺼워. 그러다 보니까 이 룸미러 밑에서부터 이 막는 답답함과 이 시야 가리는 게 조금 좀 불편해. 그냥 전면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고개를 좀만 돌리면 바로 내 눈앞에 룸미러가 확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랄까 좀 불편함을 좀 안겨주는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는 없어요. 그리고 양 옆에 지금 사이드미러에 사각지대 경고 등이 있다 보니까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한 가지 또 좀 불편한 건 뭐냐면 이 사이드미러 양쪽에 지금 광각으로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볼 때마다 약간 좀 멀미가 나.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후방 시야 같은 경우는 뭐 문제 없습니다. 이게 쿠페형으로 꺾여 있다고 하지만 후방 시야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벤츠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가 화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 지금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내가 후진을 할 때나 좁은 골목 이런 데를 다닐 때에도 이 후방 카메라의 그 보조 서브를 좀 받는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한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 한 5.5 요 정도로 해서 여자들이 운전하기에도 너무 가볍게 근데 너무 가벼운 건 아니야. 그냥 적당한 담력이다 보니까 여자들이 운전했을 때에도 불편 없이 운전할 것 같고, 좋은 거는 그립감이 진짜 끝내줘요? 너무 좋아. 두께, 림의 두께, 그 다음에 가죽의 이 타공부터 해서 느낌 자체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벤츠의 이 핸들은 항상 만족감을 줬던 것 같아. 나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는. 그래서 이 느낌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핸들이 D컷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고속에서나 그 다음에 핸들을 돌릴 때 이 회전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핸들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량의 승차감을 좀 몇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초반에 가속 그 조용함과 초반에 가속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뭐 고속 주행을 하든 그 다음에 일반 시내 주행을 하든 간에 정숙성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한 7, 80으로 달릴 때에도 저희가 그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50 중후반 정도, 50 초중반? 이 정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정숙함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하체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이 좀 느껴지다 보니까 코너링 시에 너무 좋아요. 차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또 코너가 되다 보니까 또 나름 괜찮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드가 3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냥 컴포트 모드, 그 다음에 그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에코 모드 이렇게가 있는데, 지금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 차가 그 붕 떠가는 듯한 느낌? 근데 불안하다는 아닌데 정말로 약간 날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핸들도 좀 묵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운전 재미도 적당히 또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벤츠의 특징인 고속주행에서에 대한 안정성과 정숙성은 여전히 뭐 으뜸이라는 것도 이 차를 통해서 느낄 수도 있고. 어때? 옆에서 탔을 때는? 확실히 그 밟은 대로 나갈 때도 그 꿀렁이거나 애가 이렇게 뒤따라오는 그런 간극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쫀쫀하게 앵긴단 말이에요. 지금 조석에 타고 있는데 나는 CLS라 사실 처음에 딱 탔을 때는
좀 이렇게 달리는 차량에서 약간 좀 이렇게 쪼이고 답답한 느낌이거나 약간 불편할 줄 알았는데 엄청 편하네. 승차감이 뭐 이렇게 울렁대거나 그러지도 않고 되게 편안한데. 그렇지, 의외로. 의외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차가 이제 낮으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이런 소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꽤 셀 거라고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의외로 소음과 진동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고속에 대한 안정성도 괜찮았단 말이지. 그래서 역시 벤츠는 벤츠다라는 거를 참 이 차량을 통해서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좀 운전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앞에 인포테인먼트 모니터가 있잖아. 근데 모니터의 화면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모니터 자체는 크게 박아놨는데 보여지는 화면은 너무 작아. 베젤이 너무 두꺼워.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수입차를 내비게이션을 많이 보는 경우는 없기는 하지만 그런 거를 봤을 때에는 좀 아쉬움이 좀 남는 듯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게 조금 좀 그렇고 나머지 승차감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책 잡을 게 없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인디오도로 지금 시트를 브라운으로 색깔도 바꾸면서 가죽을 바꿨는데 운전을 했을 때 잡아주는 이게 홀딩력이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오래 운전을 해도 엉덩이나 허리가 불편하거나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이 정말로 좀 되게 편안함을 주고 있거든? 어때? 너가 앉았을 때도 시트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잘 잡아주는 편인 거 맞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시트 자체도 상당히 편안하고 이게 약간 버키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홀딩 능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시트가 또 승차감을 또 좋게 느끼는 데도 한몫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속 한번 해볼게요. 네, 가속을 해보니까 뭐 역시나 뭐 100km까지 올라가는 거는 일도 아니고 이 시간 자체도 워낙 짧았어. 네, 그리고 지금 스포츠 모드로 저희가 달리다 보니까 너무나도 가볍게 치고 나가서 지금 100km에 대한 부분을 뭐 걱정할 건 아니고 실제로 지금 뭐 한 120, 140 이렇게 달렸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고속이나 가속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재밌게 타실 수 있을 것 같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서주고 또 잘 멈춰줘요. 저희가 원하는 곳에서 잘 서주고 잘 멈춰주다 보니까 뭐 브레이크에 대한 아쉬움, 가속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총평에서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네,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량 장점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운전의 재미가 상당하다. 실제로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운전의 재미가 별로 없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뭐 그건 약간 상대적일 수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에 놓고서는 꽤 오랫동안 탔을 때 괜찮았어요. 운전 재미도 있고 나가는 맛도 있고 쓰는 맛도 있고 해서 운전 재미가 있었다는 거는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벤츠는 역시 벤츠다. 고속에 대한 안정성, 그 다음에 뭐 소음, 그 다음에 뭐 시승 느낌 이런 것들 자체가 정말 벤츠다운 감성 너무나도 부드럽게 정숙하게 안전하게 잘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큰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인디오도가 들어감으로 인한 또 가죽에 대한 고급감, 그 다음에 스피커에 대한 그 음향에 대한 좋은 점들 물론 이 차량만 해당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땠어? 장점? 이게 벤츠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성으로 이제 그 밟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면서 얘는 벤츠라는 그 정숙함까지 플러스 해주는 거지 두 개가 상충하면서 감가된가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 아까 현주가 말한 것처럼 달릴 맛에 정숙함까지 얹어준 느낌이어서 되게 편안하게 잘 탔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나는 또 큰 강점이지 않을까 싶어. 차량이 너무 이뻤다는 거. 그러면 단점 한번 알아보면 단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공간이 의외로 좁아요. 차는 커서 내부도 꽤 넓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레그룸이나 헤드룸 자체가 좁고 그 다음에 5인승이 아닌 4인승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패밀리 세단으로서는 조금 아쉬움?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포츠 모드에 놓고 운전을 할 때 기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꿀렁꿀렁 돼요. 이 꿀렁꿀렁 되는 게 생각보다 좀 멀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조금 그게 아쉬웠어요. 약간 좀 2% 부족한? 2%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제 연비 부분인데 사실 연비는
이 차량을 끄는 1억짜리 차를 끄는 사람한테 연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찌됐건 가솔린 차량으로서 또 그렇게 좋은 연비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에코모드에 놓고 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굳이 꼽자면 단점이라면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가 느끼는 단점은? 제가 느끼는 단점은 저는 생각보다 그 벤츠는 제가 정말 정숙함 하나 때문에 되게 선호하는 브랜드인데 이 차는 아까 스포츠 모드일 때 진동을 굉장히 좀 많이 못 잡는 느낌이었어요. 단단해지고 붕 뜨는 느낌 반대로 잘 흔들리는 느낌도 왔어, 나한테. 아, 조수석 쪽에는? 저는 흔들려가지고 약간 불안한 느낌? 아, 그래? 아, 이게 운전석하고 조수석은 좀 차이가 좀 있었네. 저는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아까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할 때 특히 많이 떨리는데? 라는 느낌이 잠깐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보고 뭐 추가로 얘기해주고 싶으거나 또는 뭐 더 알려주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카인드TV의 채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